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라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사고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해경이 수중 선체 내부를 수색했지만 배 안에는 실종자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해경에 처음 사고가 접수되기 4시간여 전에 사고 어선의 연락이 끊긴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뒤늦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가 뒤집히면서 선체가 완전히 물에 잠긴 갈치잡이 어선. 해경 잠수부들이 밧줄을 잡고 좁은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선원용 침고가 떠다니고 주방에는 조리도구와 통조림 등이 보입니다. 수색 사흘 만에 선내에 진입해 해경 구조대원들은 선원 휴게실과 기관실 등을 살피고 실종 선원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어선에 구명벌이 없는 점으로 미뤄 구명벌을 타고 탈출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항공 수색 범위를 동서 92km, 남북 185km까지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선실, 그다음에 조타실, 어창, 기관실 및 각 격실마다 정밀하게 정말 집중 수색하였습니다. 수색하였는데 승선원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최초 사고 신고 전에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의심 상황을 인지하고도 알리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조업국 어선사고 발생 보고에 17일 오후 10시 사고 어선에 연락이 끊긴 사실이 기록된 겁니다. 해경에 최초 신고된 18일 새벽 2시 40분보다 4시간여 앞서 사고를 인지한 건데 해경에는 새벽 3시 반에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선안전조업국은 어선 사고가 진짜 맞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파 탐지 등을 하느라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배 안에서 실종 선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바지선을 동원해 이르면 다음 주쯤 사고 어선을 예인하기로 했습니다. 바지선은 현재 제주도에도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 예인이 가능한지 저희들 바지선과 협의를 1차로 진행하겠습니다. 해경은 서귀포항으로 예인한 뒤 육상으로 인양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마라도 어선 사고 현장 상황실을 찾아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서귀포항에 설치된 현장 상황실을 방문해 사고 수습 내용을 파악하고 실종자 가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어선 사고의 발빠른 초동 대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도의회도 어선 사고 예방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와 관련해 개념이 분명치 않다며 제주도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도로 표지병이 11만 개가 넘는데 명확한 설치 기준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도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영훈 지사가 공약한 15분 도시 제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4년 전에 15분 도시를 처음 도입한 프랑스와 국내에서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70만 인구의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기가 실험 대상을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4년 만에 15분 도시를 제주에 하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이거 정책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제주도는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정부가 기존 도시 재생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5분 도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지금 반영해서 N분 도시를 지금 만든다고 지금 국토계획법 개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교통 안전을 위해 설치된 도로 표지병이 현재 11만 개가 넘고 투입된 예산만 100억 원이 넘는데도 명확한 설치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민수건 사업 예산이 거의 이쪽으로 지금 집행이 되더라고요. 12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이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한 질의에 제주도는 법정 보호 동식물이 발견되면 전문가와 협의해 이주 계획을 세운 뒤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귀포 혁신도시 부진에 클러스터 용지 26필지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곳은 5필지뿐이라며 제주도가 활성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국유림 내 토지 사용 허가권은 임대와 양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돈을 받고 토지 사용 허가권을 넘기려던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노후를 보내려던 김모 씨. 5년 전 지인 이모 씨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사려니 숲길 근처의 땅 4만 5천여 제곱미터를 소개받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으로 자신과 또 다른 지인인 임 씨가 사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며 9억 원의 사용 허가권을 구입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김 씨가 이 씨와 임 씨에게 2년여 동안 송금한 금액은 5억 6천여만 원. 하지만 행정기관에 확인해 보니 해당 국유림의 사용 허가권자는 여전히 이 씨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국유림의 사용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면 산림청 허가를 받거나 위임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겁니다. 노후에 여기 허가권도 사게 되면은 전기도 끌어들이고 집도 지어주고 또 친구들하고 여기서 노후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길래 수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김 씨는 이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결국 이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 등은 사용 허가권을 팔려던 것이 아니라 김 씨가 소유한 다른 토지를 자신이 관리해준 대가로 관리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할 행정기관인 제주시는 이 씨의 사기 혐의가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이 씨 명의의 사용 허가권을 취소하고 이 씨의 국유림 훼손 여부도 조사해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유가, 신삼고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관광업체를 위한 이자 차액 보전 사업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8개월 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수요자 부담 금리를 1.4%로 낮춰 업체 한 곳당 112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관광진흥기금 대출 수요자 금리도 1.4%로 고정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100건이 넘는 소상공인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7일부터 카카오 마비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해 지금까지 피해 신고 12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내용별로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난 15일과 16일 카카오티 택시 호출 서비스가 중단돼 수입금이 줄었다는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산하 4.3 사건 처리과가 4.3 희생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제주도로부터 공무원 인력을 추가로 파견받아 확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지급 결정 연기로 불용 예산이 생기더라도 앞으로 4년 동안 균등 배분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참여를 선언하면서 내일로 예정된 국회 제주도 국정감사도 정상 진행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주요 정책과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광역지자체 현장 감사는 2년마다 열리는데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회에서 진행돼 제주에서 열리기는 4년 만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제주시 2호 1동의 한 수산물 판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옆 주택으로 옮겨 붙었고 집에 있던 창고 주인 부부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160여 제곱미터와 주택 일부, 1톤 화물차 한 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전 6시 50분쯤에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 2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전동 킥보드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동 킥보드 사고는 지난 2017년 3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10배 급증했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여름 제주 여행을 계획했던 10명 가운데 7명이 실제로 제주를 여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7월 여름철 제주 여행 계획 사전 조사에 참여한 1,000명 가운데 905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69.5%가 실제 제주를 여행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제주를 찾은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은 52만 원, 체류 기간은 평균 3.82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비 19억 원과 도비 등 사업비 36억 원을 들여 제주시 삼도동과 아라동 등 주택과 건물 466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